경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쑥스럽기도 하고, 사실 전문가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제가 실패를 한 9번 정도 했거든요. 그 안에서 뭐 크고 작은 실패를 따진다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세요. 제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쟤 또 뭔가를 하나 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항상 조금 물가에 애가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두려워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뭔가를 시작하는데 수반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는 직장에서 제가 파견직에서 정직원이 됐을 때 많은 주변 분들의 도움도 있었고 저 혼자만이 잘 돼서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순간에 되게 건방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당시에 나 같은 아이는 내 사업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그 어떤 그 작은 성공이 저를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건방져진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하자마자 2달 만에 망해요. 어렵더라고요. 2달, 석 달 요 정도 사이에 금방 망해요. 그 실패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전해야 한 과정인데 그 중간중간에 그런 실패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잠깐 크게 또 성공했다 또 망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짧게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순간 많이 번다고 해서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어떤 실패가 다 과정인 거예요. 지금에 오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결과물의 실패가 아니고요. 지금 살아가는 그냥 과정의 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실패라고 인정해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자체가 과정이니까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좋은 경험이 쌓일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요. 실패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냥 도전에 수반되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해서 약간은 이제 조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하기 이전에 강의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그 이전에 9번의 사업에 대한 실패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처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제라는, 엄밀히 말하면 전문가의 개념이 아니고 컨설팅 좀 영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전의 과정에서 제가 사업을 9번 망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해서 직업적으로 지금 어떤 세일즈를 사업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이제 저를 보신 한 자기계발서 작가님께서 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특이하네? 그래서 이제 그분 책에 저를 소개를 해주셨었고요. 저도 참 감사하게도 또 그런 어떤 소개 과정에서 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구나, 누군가한테 공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구나에 대해서 좀 힘을 얻었었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플래너를 되게 많이 오래 썼어요. 거의 한 20년 좀 넘게 쓴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제가 플래너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했거든요. 저 혼자 배우기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때 이제 그 자기계발서 작가님을 뵐 때 당시에 플래너가 좀 컸습니다. 네, 제가 가방처럼. 그래서 무슨 이제 사채 가방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좀 특이한 저만의 장비를 들고 다녔었는데요. 그걸 보시더니 이 과정을 너 혼자만 하지 말고 그 카페 회원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 어때라는 제안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이제 하루관리 제가 했던 그 플래너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보다는 당시에 그런 이제 실패 경험 과정이 더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된 책이 하루관리라는 책이 이제 먼저 나온 거죠. 경제보다도. 사업을 하건 아니면 어떤 세일즈를 하건 그 과정에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마다 고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고비가 있을 때 어디 가서 조언을 구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 또한 뭐 인맥이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넓지 않다 보니까 그런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조언을 매번 마음먹은 대로 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책은
오히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사례에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설득이 필요한 협상의 달인이라든가 이런 각가지 어떤 상황에 따른 전문가들의 조언을 굉장히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 아니면 그런 난관이 있을 때마다 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를 도와주신 그 자기계발서 작가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럼 너의 독서 스토리가 좀 특이하니 이걸 한번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라는 또 제안을 주셔서 조언을 받았던 그런 내용과 또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일반적으로 혼자 독서하는 거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처음에 읽었던 거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자기계발서 그러다가 사업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경영서 사업 하신 분들의 이야기 이러다가 뜬금없이 또 인문고전으로 넘어가고요. 인문고전을 통해서 제가 경영 철학을 또 배우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책을 읽은 그 컨텐츠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독서 8년을 통해서 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경제 컨설팅, 금융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되게 거창한 경제 기법을 희망하셨지만 실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기초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쓰는 법부터 해서 하다못해 그냥 한 달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것부터 아니면 그 다음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 뭐 해야 되고 이런 점검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느껴졌었고요.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오히려 그런 기초에 대한 교육이 없다라는 걸 먼저 호소해 주셔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만든 물론 저도 공부를 하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의 내용을 이제 응용해서 저만의 어떤 가계부를 만들어서 제안을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회원분들이 그걸 받아보시면서요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가계부는 도대체 어디서 팔아? 어디서 팔아? 이런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 이건 파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그러면 주위 회원 사람들한테 소개 좀 해주게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가계부와 내가 만든 가계부가 좀 많이 다르구나. 지출 관리하는 것부터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 해서 이걸 책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고 가계부라는 가계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컨설팅을 시작할 때 어느 시기가 되면 나의 전문성을 노력한 그 과정을 한 10년쯤 되면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영업을 시작할 때. 그래서 그의 과정에서 실제 남들처럼 나 영업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영업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고요. 뭔가 좀 다른 이야기, 저만의 어떤 다른 경쟁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책으로 내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쌓이고 10년 정도, 10년이 좀 안 됐을 때 횟수로 한 8년, 9년 차가 됐을 때 저와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그 관계를 맺어왔던 회원분들, 고객분들이 이런 내용을 책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계속 주셨었고요. 그래서 컨설팅이 교육으로 바뀌고 그 교육의 과정이 일반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에 이제 용기를 내서 적게부로 잘 사는 50년이라는 책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경제 강의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너는 부자야? 너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자의 기준도 애매하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해?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하는 강의는 저만 적용되거나 어떤 특정 1인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기초를 알아야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교육?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건 뭐고 위험은 뭐고 그래서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좀 알았을 때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원칙들을 지켜갔을 때 그건 하나 확실하거든요. 부자가 된다 안 된다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보다 나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면 어느 시기에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철학을 담아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팅과 교육을 같이 하게 된 계기는요,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던 건 아니었고요. 컨설팅을 하다 보니 시중에도 지금 보면 팔기 위한 컨설팅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상담을 받으면 뭐 가입해야 되고 뭘 또 가입해야 되고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지금부터 나와지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입보다는 해지를 권한 적도 있고 줄여야 되는 걸 권한 적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함으로써 또 좋아지는 것도 하나의 컨설팅이거든요. 이런 어떤 진솔한, 정말로 고객 입장에서, 저도 고객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했을 때 저만 좋은 건지 아니면 같이 좋은 건지를 고민해서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좋고 상대도 좋은 거를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한 CEO분이 우연찮게 제 상담을 받으시고는, 야, 이거는 나 혼자 듣기는 너무 아까워, 직원들이랑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해서 직원 교육을 저한테 의뢰를 주셨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1대1 상담이 아닌 교육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소개권이 들어오고, 아, 이걸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그 원칙을 지켜간 것들이 교육으로 승화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이게 또 회사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컨설팅도 회사, 교육하는 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컨설팅 때문에 오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저희의 어떤 이야기를 100% 신뢰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때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오죽하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서두에 깔고 저희 이야기를 다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라고 제가 접근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뭐 책도 나오고 아니면 어떤 인터뷰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의 브랜드를 보시고 또 묻지마 거래를 요청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히려 이럴수록 저는 교육을 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유는 그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게, 다른 분들이 하는 실수를 직업이 같다는 이유로 저희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 맛집에 가도 맛이 없고 여기도 맛이 없고 너희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봐주시는 건데, 저희는 정말 좋은 재료를 써서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정말 원칙을 지켜서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스레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식당을 해도 다른 거거든요. 컨설팅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컨설팅이지만 정말 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 선입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제가 경제책을 먼저 못 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출판사에서 제안을 주실 때도 네가 경제책을 낸다 한들 그런 선입견에 묻혀서 사람들은 안 봐. 그러니 이제 어떤 자기계발서, 너의 스토리를 먼저 소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그 선입견이 센 건 사실입니다. 어렵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된 것 같아요. 그 선입견이 왜 생겼으며 사람들이 왜 그런 선입견으로 우리를 판단하는지를 보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정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발상으로 진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더니 그게 경쟁력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선입견이 어렵지 않다라기보다는 그 선입견 덕분에 지금의 경쟁력이고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저희가 교육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렵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온 것도 굉장히 좀 많이 감사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처음에 어떤 제 일과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기부 막 이런 거를 꼭 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꼭 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구분돼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제 직업을 열심히 하는 게 많은 분들한테 오히려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분들이 마치 저를 막 종교화시키듯이 좋은 일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꼭 어떤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활동을 하는 것만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직업을 열심히 바르게 하는 것 또한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될 수 있구나를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직업적인 가치를 말은 막 되게 좋게 포장하고 결과는 막 그분들한테 등을 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분들한테 위한 거를 제가 직업적으로 실행했더니 더 많은 회원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이게 확장이 되고, 제 교육을 들은 분들이 오히려
입사를 한 케이스가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은 대부분은 제 강의를 듣다가 저도 대표님과 똑같은 강의를 하면 할 수 있나요? 저도 배울 수 있나요? 이렇게 입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꼭 좋은 일을 찾아서 한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건데 방법적으로 이제 저는 같은 시간을 쓴다 그러면 어떤 제 직업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이걸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회의 기여가 된다는 걸 제 스스로 납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고 더불어서 같이 행복한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